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는 특히 뭔가 나보다 나은 존재나 어떤 상황에 대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가톨릭 의과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혜국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독이냐 아니냐 기준을 잡을 때요,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두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라도 너무 심각하게 많이 마셔서 직장을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중독이라고 많이 하죠, 개념적으로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알코올 이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시는 것은 합법적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시는 양과 패턴과 마심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병적이다라는 의미로 알코올 사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절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하고요. 조절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계속 술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중단하거나 줄이지 못하고 계속 마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조절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중독자와 정상인에게 술 사진을 보여주고 물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MRI로 촬영을 했는데요. 정상인에서는 술 사진을 볼 때와 물 사진을 볼 때 뇌 활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알코올 사진을 보여줬을 때, 물 사진을 보여줬을 때에 비해서 그 뇌의 보상회로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미 뇌 자체의 기쁨 회로가 술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뇌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술과 관련된 광고나 자극에도 알코올 중독자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시기는 특히 뭔가 나보다 나은 존재나 어떤 상황에 대한 동경심이나 그런 원함이 되게 강할 때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는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동경하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신다는 걸 보면 나도 마시고 싶다, 마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버리죠. 그만큼 술에 아주 관대한, 술로 인한 문제에 아주 관대한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사실 흡연은 한 계피의 흡연도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개념이 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물론 알코올 중독은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있지만요, 사회적 음주, 적정 음주, 그만큼 적절하게 조절해서 마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좀 허용적인 인식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류 업계가 원하는 그런 마케팅 방향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 금연 정책이 더 강력해지면서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사라지면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감정을 나누는 상황에서 어떤 술을 이용하는 사례는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사실 흡연은 정신건강이나 중독 영역도 있지만 그런 폐암이나 이런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강 문제로 접근하는 보편적 인식이 많은 반면, 아직까지 음주는 중독의 문제, 보편적인 건강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정책적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이런 좀 음주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소위 적정 음주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한 두세 잔을 마시는 거와 매일 두세 잔 마시는 걸 2주에 한 번, 소주 2병 정도를 포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매일 두세 잔을 마시는 거는 이제 술과 관련된 어떤 지속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효과 때문에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의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소주 2병을 한꺼번에 마신다, 이거는 어떤 중독 발생의 의미보다는
그 술을 마시는 당시에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탈억제와 같은 사고나 어떤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어떤 문제 행동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음주를 하는 횟수와 양이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몰라요, 주로. 그러니까 나랑 아주 친한 사람,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아니면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야, 내가 혹시 술을 먹는 양이나 횟수가 늘었는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와 취미 중에서 술을 선택하는 빈도나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끊거나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있는지가 1번 질문. 두 번째는 술로 인해서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핀잔을 줘서 화가 난 적이 있다. 3번은 술 먹고 나서의 행동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다. 4번 해장술을 먹은 적이 있다. 이 4개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이거 일단 정상보다 많이 먹는 거고요. 2개 이상이면 알코올 의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술을 끊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1단계 치료는 이제 금단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금단 증상은 보통 이제 술하고 비슷한 성분의 항불안제나 수액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알코올이 진정성 약물이기 때문에 그 금단으로 나타나는 어떤 흥분성을 좀 가라앉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갈망을 줄이기 위한 항갈망제, 그리고 어떤 음주와 관련된 자극에 맞서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치료, 그리고 만약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동반된다면 동반 정신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금단 증상이 심각할 때는 짧게 입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증상이 심해서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1달 내지 2달, 3달을 입원하는 그런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내가 중독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한 50군데 정도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센터가 없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으셔도 되고요. 둘 다 없다 그러면 인근에 정신의료기관을 찾으셔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국에 8군데 정도의 알코올 전문 치료 병원도 있고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하다 보면 술을 드셨다고 외래를 안 와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단지 질병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술을 드시고 있거나 드시고 있지 않거나 꼭 치료를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단주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치료자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